이른바 특급 도우미, 검찰의 특급 도우미로 불리는 장시호 씨가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구속 만기로 석방된 장시호 씨. 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출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심경 한마디만 해주시죠. 증언 잘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그 인사 파일 민정수석실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오랜만에 얼굴 볼 수 있었는데 검찰이 장시호 씨를 통해서 또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네, 오늘 증인으로 장시호 씨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이 나오는데요. 네. 장시호 씨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그 증인 신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시호 씨가 그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서류를 촬영합니다. 네. 그 촬영한 그 사진을 이제 동계스포츠연계센터의 직원 김모 씨에게 보내고 그 김모 씨의 하드디스크를 이제 검찰이 확인해서 결국 이 사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로 경찰청장 후보자 등의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는 자들의 프로필 사진 옆에 메모지가 포스트잇이라고 하죠. 그게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 경찰청장 후보 추천 OK라고 붙어 있었다. 이거를 장시호 씨가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증거를 확보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관련해서도 정모 씨의 이력서에 붙어있는 이런 그것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최순실 씨가 인사에 개입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고 또 이렇게 인사에 개입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전달을 했다. 네. 이런 것을 볼 때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네.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이 이처럼 국정농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있다라는 점을 네.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장시호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지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변론을 본인이 지금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장시호 씨를 신문할 때 우병우 전 수석이 직접 신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이제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이제 그 증인 신문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검사가 할 수 있고요, 또한 당연히 그리고 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이 피고인 자신보다 변호사인 변호인이 훨씬 법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오히려 어지간한 변호사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병우 수석이 직접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점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재판부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기타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네. 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다른 재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기춘 전 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왕조 시대라면 망한 정권, 왕조에서 도승질을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보신 내용입니다. 사약을 받으라고 한다면 깨끗이 마시고 끝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굉장히 결의에 찬 말이고 충성심을 드러낸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반성과 인정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을 보시면 아까 봐신 것처럼 사약을 받으라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재판할 것도 없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결국 망한 정권이니 그러니까 탄핵을 당한 정권이니 왕조의 도승질을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내가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이에 대한 정치적으로 이러는 거면 내가 오히려 받아들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지금 재판을 열어서 나에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거 맞지 않느냐라고 그걸 지시하지 않았느냐라고 책임을 물으면서 이에 대한 죄가 있다라고 묻는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차라리 정치적으로 네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지 않았느냐 이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한다면 오히려 받아들이겠기 때문에 나는
이 재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혐의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모른다고 되풀이하고 있다면서요. 본인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특검에서 네. 그럼 이건 뭐냐라고 하면서 바로 좌평양 단체를 비판하는 보고서, 이 보고서가요, 바로 국정원이 작성을 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그런 문건입니다. 네. 그럼 이건 뭐냐라고 물었더니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아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3, 4일 전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3, 4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라고 하면서 네.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청석에서 보던 한 여성 방청객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울부짖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요, 이거가요. 김기춘 네. 큰 문제인 게 네. 저거를 지금 이제 나는 그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네. 이거 망한 왕조의 신하니까 나는 사약을 받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범죄 혐의 때문에 정당하게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네. 나는 정권이 이에 불법적으로 원래 그 정권 바뀌는 거 불법적이잖아요. 네. 힘을 가지고 뒤집은 거잖아요. 네. 마치 지금 정권이 다시 다른 정권으로 바뀐 것 자체가 불법적이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어떤 범죄 혐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고 있다.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심리 상태라고 하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네. 자, 재판에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3, 4일 전부터 기억이 안 난다라고 나이 핑계를 댔는데 과거 12월, 지난해 12월에 청문회장에서도 나이 핑계를 댄 적이 있었죠. 당시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이분이 바로 김기춘 실장 본인 맞으시죠?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김기춘 전 실장은 분리할 때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빠져나갔는데 지금 이 재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또 건강,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나이가 들어서입니다.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기춘 전 실장의 전략은 지금 보석을 노리고 있는 거죠, 보석을. 네. 지난 2월 달에 이제 재판을 처음 받기 시작할 때부터 김기춘 전 실장은 심장병이 굉장히 이제 악화하고 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뭐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심장이 어느 순간 멎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때는 법정에서 오늘 바지를 입다가 넘어졌다, 네, 그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때는 거의 재판정에서 거의 눕다시피 해가지고 또 재판을 받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 건강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서 5월 26일 날 지금 보석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얘기도 깨끗이 끝내고 싶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내 건강이 하루 지탱하기 정말 힘들다. 이게 빨리 보석 좀 허가해달라라는 얘기를 재판부에게 강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장 후보자 등의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는 자들의 프로필 사진 옆에 메모지가, 포스트잇이라고 하죠. 그게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 경찰청장 후보 추천 OK라고 붙어 있었다. 이거를 장시호 씨가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증거를 확보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관련해서도 정모 씨의 이력서에 붙어 있는 이런 그것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최순실 씨가 인사에 개입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고 또 이렇게 인사에 개입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전달을 했다. 네. 이런 것을 볼 때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네.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이 이처럼 국정농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있다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장시호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지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변론을 본인이 지금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장시호 씨를 신문할 때 우병우 전 수석이 직접 신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이제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이제 그 증인 신문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검사가 할 수 있고요, 또한 당연히 그리고 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이 피고인 자신보다
변호인이 훨씬 법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오히려 어지간한 변호사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병우 수석이 직접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점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재판부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기타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네. 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다른 재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기춘 전 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왕조 시대라면 망한 정권, 왕조에서 도승질을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보신 내용입니다. 사약을 받으라고 한다면 깨끗이 마시고 끝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굉장히 결의에 찬 말이고 충성심을 드러낸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반성과 인정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청석에서 보던 한 여성 방청객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울부짖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요, 태도가요. 네. 큰 문제인 게 네. 저거를 지금 이제 나는 그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네. 망한 왕조의 신하니까 나는 사약을 받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범죄 혐의 때문에 정당하게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네. 나는 정권이 이에 불법적으로, 원래 그 정권 바뀌는 거 불법적이잖아요. 네. 힘을 가지고 뒤집은 거잖아요. 네. 마치 지금 정권이 다시 다른 정권으로 바뀐 것 자체가 불법적이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어떤 범죄 혐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고 있다.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심리 상태라고 하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네. 자, 재판에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3, 4일 전부터 기억이 안 난다라고 나이 핑계를 댔는데, 과거 지난해 12월에 청문회장에서도 나이 핑계를 댄 적이 있었죠. 당시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이분이 바로 김기춘 실장 본인 맞으시죠?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최순실이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을 보시면 아까 봐신 것처럼 사약을 받으라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재판할 것도 없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망한 정권이니, 그러니까 탄핵을 당한 정권이니 왕조의 도승질을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내가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이에 대한 정치적으로 이러는 거면 내가 오히려 받아들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지금 재판을 열어서 나에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거 맞지 않느냐라고, 그걸 지시하지 않았느냐라고 책임을 물으면서 이에 대한 죄가 있다라고 묻는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차라리 정치적으로 네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지 않았느냐, 이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한다면 오히려 받아들이겠기 때문에 나는 이 재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혐의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모른다고 되풀이하고 있다면서요. 본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특검에서 네. 그럼 이건 뭐냐라고 하면서 바로 좌평양 단체를 비판하는 보고서, 이 보고서가요, 바로 국정원이 작성을 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그런 문건입니다. 네. 그럼 이건 뭐냐라고 물었더니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아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3, 4일 전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3, 4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른바 특급 도우미, 검찰의 특급 도우미로 불리는 장시호 씨가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구속 만기로 석방된 장시호 씨. 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출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심경 한마디만 해주시죠. 증언 잘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그 인사 파일 민정수석실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오랜만에 얼굴 볼 수 있었는데 검찰이 장시호 씨를 통해서 또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네, 오늘 증인으로 장시호 씨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이 나오는데요. 네. 장시호 씨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그 증인 신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시호 씨가 그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서류를 촬영합니다. 네. 그 촬영한 그 사진을 이제 동계 스포츠 연계센터의 직원 김모 씨에게 보내고 그 김모 씨의 하드디스크를 이제 검찰이 확인해서 결국 이 사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로 경찰청